저는 오늘 설명드릴 기업은 MBT고요. 설명에 관련 내용은 정량적 분석이며 분석에 대한 과정을 투자자분들께 공유드림으로써 기업 정량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던스 제공 및 시작에 대한 계기 제공을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설명에서 거론되는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의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리고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설명의 분석 내용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MBT 관련해서 일단은 최근에 IR을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 잠깐만요. 6월달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 잠깐 내용들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BT는 국내 1위 오퍼월 네트워크 운영사고, 오퍼월은 뭐 이렇게 돼 있고, 국내 오퍼월 시장 점유율을 45% 달성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까 IR 통화한 것 같이 공유드렸잖아요. 해외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라 계획입니다. 설립연도는 2012년도에 설립했고 2022년에 1082억 매출액, 연평균 선정률은 3년 동안 CAGR로 56% 정도 돼 있고 월간 사용자 수 MAU는 천만 명, 누적 제휴 수는 기업 수는 7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업 현황을 보시면은 네이버 페이나 아니면 네이버 웹툰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쿠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광고를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미션을 완료하면은 거기서 쿠키를 제공받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모아서 뭐 뭘 사거나 근데 아니면은 그 쿠키를 이용해서 네이버 웹툰 미리 보기가 있어요. 저는 웹툰 매니아라고 미리 보기 자주 하거든요. 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는 웹하고 모바일 기반의 포인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웹사이트 조회나 앱 설치, 그다음에 회원가입, SNS 구독 등의 특정 미션을 수행하면은 리워드를 지급하고 이게 쿠키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애드테크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애드가 광고하고 테크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시고 포인트 시스템 도입 사례는 이제 네이버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네이버 웹툰의 쿠키 오븐하고 소스 포인트, 뭐 구글 플레이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퍼포먼스 광고하고 이제 연관되는데 국내 대표적인 퍼포먼스 광고 회사는 에코마케팅이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마케팅 기반으로 해서 포인트를 리워드 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앱테크 이용을 하고 있다. 설문을 했을 때 앱테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라도 저축하고 싶어서 모은 포인트 차감으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등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앱체크 한다는 거는 좀 자린고비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불황 관련주 수혜주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퍼홀에서 포인트를 적립해서 사용해 본 적 있냐? 83%가 다 있다고 하고 하는 걸요. 그다음에 MBT의 이제 주요 오퍼홀 플랫폼이 이제 에디슨 오퍼홀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수익을 같이 쉐어하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광고주하고 사용자하고 플랫폼은 대표적인 게 네이버 쪽입니다. 최근에 오늘 카카오 쪽하고 또 계약을 체결했다 떴고 그다음에 뭐 리디북스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계약 맺은 것들이 경쟁률에서는 시장 점유율 5%에서 45%고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캐시 슬라이드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핸드폰에서 이렇게 앞에 전면부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캐시 슬라이드라고 노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광고 같은 거 클릭하면 이렇게 포인트 하던 게 옛날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한참은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거는 좀 사그라진 것 같고요. 매출도 이제 별로 이렇게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캐시 슬라이드가 예전엔 주력이었었는데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에디슨 오픈을 출시하고 네이버 웹툰 제휴하고 네이버 페이 제휴하고 토스 제휴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장 가파르게 이렇게 많이 가팔라지고 있고 이런 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별 주요 제휴 플랫폼 보시면 콘텐츠 쪽에 네이버 웹툰하고 리드북스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미국 쪽에 뉴스 플로 웹툰 관련해서 미국 웹툰 플로를 공유드렸었는데 미국 쪽에 웹툰 플랫폼 1위는 네이버 쪽이고요. 2위는 리디 쪽에 리디북스가 2위의 웹툰 플랫폼입니다. 네이버 페이 토스 그런 것도 있고 카카오톡, 카카오티 이렇게 총 70개 플랫폼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제휴를 하고 있고요. 한걸요. 근데 실질적으로 매출은 연동은 네이버 웹툰하고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월간 사용자 수 MAU는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에디슨 오퍼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연결 기준 매출액을 보시면은 20년도에 442억, 21년도에 824억, 22년도에 1082억 이렇게 계속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익률이죠, 이익률. 이거랑 관련해서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출 증가를 보시면 성장성이 꽤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관건은 이익률이죠. 그다음에 이게 주요 이제 포인트고 제가 개인적으로 포인트로 생각하는 내용들이고 제휴사 A 플랫폼의 글로벌 월가 상주에서가 이렇게 1억 8천만 명이고요. 주요 제휴사의 글로벌 서비스의 오퍼월 모델을 도입해서 미국하고 유럽하고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죠, 예정. 확정이 아니라 그 A사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어요. 근데 관련해서 뭐 리포트나 그런 것들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22년도에 나왔던 미래에셋 22년 말에 미래에셋 쪽 이거에 보시면요. 대형 플랫폼들이 이용자 리텐션 상승을 위해서 오퍼월 부분을 강화하는 추세가 지속되어 있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 가능성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글로벌 확장으로 해외에서의 오퍼월 사업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플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 말씀드린 그 A사가 네이버 웹툰이란 거 아니고요. 이거와 별개로 다른 리포트 내용들을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확장으로 해외에서 오퍼월 사업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사의 AGDS 오퍼월이 글로벌에서도 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MBT는 네이버 웹툰 국내 쪽에만 제공 키나 그런 거 운영하고 있거든요. 해외 쪽에는 매출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휴사를 통해서 하는 게 네이버 웹툰의 해외 파트너도 동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진출하면은 아무래도 매출 측면에서 많은 좀 트리거가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계략적으로 추론이 가능하겠죠 하는 걸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제휴사가 연동구조 제안을 이렇게 했다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연동구조를 해 있고 해외 쪽에 유사기업 이렇게 써 있는데 곧 나스닥에 두 개가 이렇게 상장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은 위기 분석 한번 해볼 거고 매출액 정도 추이 정도만 해갖고 간단하게 잠깐 보시죠. 앱스하고 앱이거든요. 이게 앱스 디지털 터빈 이게 국가별로 상태가 안 좋은데 보니까요. 신저가네 신저가. 매출액은 연간으로 따지면은 매출액 성장은 꺾였네 보니까요. 23년에 영업이익은 흑자 나왔고 다른 하나는 보시면은
매출액이 성장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적자, 주가는 좀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시간 되면 텔레그램에도 한번 같이 공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한걸요. 두 개 기업이 있고 한걸요. 신규 제휴를 통해서 연내 월간 사용자 수 1,300만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0만인데 1,300만 월간 사용자 수 이렇게 될 거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고, 자체로 이제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자체 플랫폼인데 메타서울 뭐 S 이거 칩스 근데 이것들을 보면은 매출액이 그렇게 뭐 크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IR 자료 받고요. 한걸요. 평일이니까는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원래 하면은 한 1시간만 해도 2시간 정도 해드리는데, 내일 또 출근들 하셔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MBT 사업버섯 먼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평일이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는 21년에 상장했고, 강남구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강남구 쪽에 노현동 쪽에 있습니다. 서초동에 있네 보니까 지금 현재. 꼭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예요? 이건 아까 연역 보셨잖아요, 같이. 인수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요. 최근에 인수한 거는 금요일 6시 인수인데 광고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따 설명드릴 거고, 메타서울 22년, 21년도 말인가? 기억으로 그때 메타버스 같은 거 상당히 많이 떴었잖아요. 22년, 21년 말에 그때 이 메타서울 쪽에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떴다가 갑자기 그냥 이것 때문에 같이 급락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생략할 거고요, 한 걸요. 이렇게 있고,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은 광고주와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부분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까 포인트 관련해서 설명드렸었고,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에는 당사만의 독자적인 포인트 에코시스템을 기반으로 각종 플랫폼에서 광고 시청 및 상품 구매, 콘텐츠 소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비용에 보면은 인건비가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한번 체크해 볼 거고 보시면요. 그다음에 캐시 슬라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캐시 슬라이드 예전에는 많이 잘 나왔었는데 최근에 거의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주력 매출은 이제 에디슨 오퍼홀로 거의 한 8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캐시 슬라이드는 이렇게 유의미하게 체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에디슨 오퍼홀만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걸요. 광고 촬영하고 금요일 6시 자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광고 회사가 있고 그때 22년도 매출액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보시면요. 53억 정도. 21년도에 인수했는데 근데 이렇게 잘 인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물론 에디슨 오폴 이렇게 아까 포인트 제휴한 게 70개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요 제휴사가 이제 네이버 웹툰하고 네이버 페이 쪽하고 카카오티, 뭐 카카오톡, 비비엠프, 롯데카드, 뭐 이렇게 스노우 많습니다. 보시면요. 캐시 슬라이드 있고 캐시피드하고 칩스는 B2C 자체의 이제 플랫폼 서비스인데 크게 현재는 뭐 이렇게 매출이나 발생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크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 매입 같은 거는 원재료 당연히 없겠죠. 매입액 같은 거 넘어 들어오고 생산설비도 당연히 없고 매출액 받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이제 사업주를 갖고 있는데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아니고
주요 계약은 아까 에코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이 먼저 에코마케팅이잖아요. 여기하고 캐시슬라이드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크로스, 나스미디어 다 광고 쪽 관련 회사잖아요. 네, 네이버 웹툰, 네이버 페이, 뭐 비바 리퍼블리카, 카카오 모빌리티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고요. 뭐예요. 연구개발비는 한 1.91% 매출액에 참고사항들 보시면 되시고, 사업의 내용에는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뭐 신규 사업 그런 것도 없고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식의 변동사항을 보시면은 주식의 총수, 여기는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에 보시면은 12BW 잔액은 없고요, 현재. 과거에 20년도에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채 발행 이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같은 거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연결점유제표 보시면은 공업성 자산이 140억에다가 단기금융 상품 50억 정도, 그래서 한 190억 원 정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갖고 있고, 부채 보시면은 충당 부채가 여기는 그거예요. 포인트 적립시키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쪽 관련이고요. 포인트 관련이고, 그다음에 부채 총계가 이렇게 돼 있고, 자본 총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 부채 비율이 100%가 좀 넘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한글요. 영업 수익을 매출액이고, 영업 비용이 이제 판관 비용은 이제 매출원가 다 포함된 겁니다. 보시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일단 1분기가 비수익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약하게 증가됐고, 영업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이게 전환됐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이고, 현금 흐름은 이렇고요, 지금요. 이 차트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분기가 제일 비수익이고요. 계절성이 있어갖고 4분기가 성수익이고 매해. 그래서 1분기가 4분기 대비 QOQ를 많이 꺾였는데 이걸 계절성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시고, 대신에 YOY로 매출액 성장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고, 좀 더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OPM이 보시면은 한 6%대에서 2%대 유지하다가 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보시면요. 20년 1분기 이후에 계속 흑자가 발생되다가 이렇게 적자 발생됐고, 사유는 영업 비용이 100%가 넘겼어요. 매출원가하고 판관비가 매출액을 오버됐습니다. 사유를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현금 흐름도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안 좋아졌고, 캡엑스는 집행 중에 있고, 주석에 보시면은 지분율은 한 68%대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주도 갖고 있고 보시면요. 잠깐만요. 지분율이 68% 잘못 말씀드려요. 26%네, 26%. 꽤 높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요. 그다음에 자회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뭐 이렇게 신경 쓸 만한 자회사가 없습니다. 원래는 전기에 이제 22년도에 금요일 6시나 광고 쪽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잘 나와서 이익도 좀 1억이지만 발생돼 갖고 이거를 신경을 썼는데, 보시면 매출액이 많이 낮아졌고, 보시면 이제 분기 순이익도 적자로 3억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인수한 건지는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중에서는 특히 뭐 크게 뭐 체크할 만한 것들은 없고요. 금요일 6시 관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신규 매출액 해갖고 광고 촬영 파란색이 이제 금요일 6시거든요. 매출액이 22년도에 좀 반짝하다가 계속 꺾여 있어요.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광고 쪽인 업황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업황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을 보시면은 에디슨 오프홀 쪽에 파란색이거든요. 딱 하나 그냥 에디슨 오프홀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걸요.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만 계속 말씀드릴게요. 매출 채권 관련해서는 보시면은 잔액 연령은 전체 69억 정에서 68억이니까 대부분이 3개월 이내고요. 매출 채권 잔액 연령 현황은 뭐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차입부채가 한 240억, 250억 정도 있는 거니까요. 아까 부채 비율이 100% 넘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입부채가 250억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위에 밑에서 같이 연계시켜서 설명드릴 게 있거든요. 현금성 자산은 아까 140억 있다고 말씀드렸고, 매출채권 관련이고, 매출채권은 잠깐만요. 매출채권은 체크해 보니까 크게 뭐 이상 없습니다. 회전율은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요. 매출채권 유지되고 있고, 재고자산은 없으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돼 있고, 재고자산 한 2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크게 뭐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특징적인 게 보시면은 투자부동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부금 300억짜리거든요. 이 아까 그 본사가 서초구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부채가 250억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뉴스를 예전에 보니까 팔로우 하나 해보니까는 이게 특징적인 게 있다 보니까요. 관련 뉴스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MBT가 그 서초구에 이제 건물을 빌딩을 샀어요. 매입을 했어요. 한 걸요. 지하 2층, 지상 6층. 근데 이거를 갑자기 사자마자 1년 만에 평당 8천만 원대 했었는데 시세가 갑자기 1억으로 확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매입한 지 1년 만에 이걸 매도를 하려고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90억 원에 사들였고 관계사 지분을 팔아서 한 60억 정도로 갚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230억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시세 차익이 좀 꽤 팔릴 수 있으면 시세 차익이 꽤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부채가 250억 정도 남아 있었잖아요. 이거 팔면은 부채 비율은 확 떨어지겠죠. 시세 차익도 많이 좀 발생될 수 있고 이게 특징적인 거고 보시면 현재는 관련 차익금 290억 원에 샀는데 237억 남았어요. 보시면 이게 그러면은 뭐 300매덕에 팔 수 있다 그러면은 차익은 좀 꽤 짭짤하겠죠, 아무리. 우영자산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저거는 부가적인 거니까는 크게 뭐 조금은 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스토리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요. 저게 저게 정작 핵심은 아니니까는 아까 충당부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관련이고 포인트 충당부채고 이런 걸요. 영업수익은 광고 수익하고 수수료 수익으로 발생된다 보시면 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비용입니다. 보시면 이게 판관비 쪽이고요. 영업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시면은 가장 높은 비용이 지급수수료예요. 그 지급수수료는 네이버 웹툰이나 네이버 페이나 뭐 카카오 쪽은 제휴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포인트 매출이 발생되면은 거기서 매출이 영업수익이라고 하잖아요. 매출이 거기서 그걸 전부 다 MBT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몇 프로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네이버나 제휴사한테 이제 지불을 하고 나머지 차액만 갖고 가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 종업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게 종업원 급여고, 세 번째로 높은 게 기타 비용이에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지급 수수료, 급여, 기타 비용. 보통 기타 비용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기 힘든데, MBT 같은 경우에는 파악이 될 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일단은. 비용 구조를,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이렇게 다 분기를 해서 20년 1분기부터 20년 1분기에 상장됐으니까는 23년 1분기까지 했고요, 한 걸요. 가장 높은 게 지급 수수료예요, 보시면요.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비용은 21년 4월 달에 금요일 6시라는 이제 아까 광고 회사를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21년 4분기에 매출하고 이 매출하고 이거 기타 비용하고 연기 연결 따지니까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촬영 여기서 금요일 6시 광고 촬영 4회사에서 매출 발생이 돼서 이렇게 기타 비용이 높아지는 사회더라고요. 아까 뭐 22년도에 1억 원 정도 순이익 흑자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적자 나왔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렇게 자회사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매출액도 계속 감소되고 있고 그래서 광고 촬영 쪽에는 크게 기대를 하시지 말 필요가 있고 한 걸요. 에디슨 오프홀 쪽에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관건은 지금 지급 수수료잖아요. 지급 수수료하고 종업원 급여 이 두 가지 이제 보시면 되시고 기타 비용은 이거는 그냥 없앴으면 좋겠는데 뭐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한 걸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만 보시면 되시고 종업원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음, 혹시나 경영진이 이 종업원 수거든요, 직원의 수 이렇게 직원의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혹시나 경영진에서 과도하게 또 급여를 갖고 가지 않나 이렇게 체크해보니까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경영진 급여를 체크해봤고 급여 비중을 체크해봤어요. 원래 일단은 그런 기업들 많잖아요. 예전에 국순당 옛날에 뭐 20억씩 적자 나오는데 막 80억인가 20억인가 기억이 안 나는 엄청난 거 갖고 왔었잖아요. 그리고 배상면 씨 최근에는 그걸 많이 줄였고 하는 걸로 아들한테 이제 넘겼잖아요. 그래서 고정비 현황 보시면은 경영진 급여 비중이 18% 정도 이렇게 되고 직원의 수 파란색이고 이렇게 해서 크게 뭐 이렇게 경영진에서 많이 갖고 가진 않더라고요. 괜찮고 리스크는 없고 경영진을 체크해 보니까는 서울대 뭐 다 출신이 들어가 물론 뭐 좋은 학교 나온다고 해서 경영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좋은 대학교 나온 경영진이 많이 포진된 데가 경영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정답은 아니고요. 일단 뭐 경영진이 갖고 가는 이 급여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 보시면 되시고요. 남는 거는 그러면은 직원 수 추이하고 그다음에 지급 수수료잖아요. 그 비용도 보시면은 영업 비용에서 영업 비용이 102% 넘는데 대부분이 이제 지급 수수료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종업원 급여를 보시면 되시고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봤어요. 이걸 23년 1분기에 적자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적자가 나왔던 사유는 뭐냐면은 이거를 변동비용 기업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이걸요. 매출액하고 지급 수수료를 이게 원재료라고 일단 비교를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 스프레드 매출액하고 지급 수수료하고 이 스프레드가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를 이렇게 비교를 했거든요. 매출액 대비 지급 수수료가 두 개의 이제 스프레드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급 매출액 대비 지급 수수료 비중이 높아지면은 거꾸로 이제 오픽이 빠지는 거죠. 이게 역상관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현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설명 제대로 드리는 게 매출액 마이너스 지급 수수료. 이거는 스프레드로 표시한 거고, 그래도 매출액 마이너스 지급 수수료고, 그 다음에 큰 게 이제 종업원 급여잖아요. 그래서 매출액 마이너스 지급 수수료 회색이고, 이게 금액이 클수록 이익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남는 또 고정비가 요거 직원의 급여. 요거, 요거 회색하고 이제 노란색 빼면은 요게 이익이에요, 이익. 근데 나머지 기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갭 차이가 일단은 좁아지면은 비중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IR 통화에서도 이렇게 계속 질문했었는데 지금 매출액 잘 나오는 거는 이거는 1분기는 비수기니까 꺾인 거는 꺾인 거고 매출액 성장만 이렇게 집중 IR 자리 보면 중점적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데 이익률, 마진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뭐 그쪽으로는 크게 뭐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지는 않게 간접적으로 느꼈더라고요. 잠시만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제휴사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 같은데 지급 수수료율을 좀 낮추거나 전략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그 위에 높은 비용들은 이제 고정비성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게 되겠죠, 그걸요. 근데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그렇게 급속하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원수 같은 것도 체크해 보면은 최근에 인원수를 보면은 22년 4분기 68명 있잖아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IR하고 통화했을 때도 지금 인원수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좀 한 가지 좀 약간 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작년까지는 IT 쪽의 개발자들의 급여가 뭐 천정부지로 막 뛰었었죠. 게임사 쪽 뭐 통해서 뭐 그런데 최근에는 거꾸로 이제 막 급여가 연봉이 많이 깎이고 이제 막 퇴직하는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개발자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는 증가되는데 급여 비용은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이게 감소 추세가 꺾이고 있어요. 보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거는 매출액 지급 수수료를 요거 빼고 이렇게 요 밑에 거만 크게 냈던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갭 차이가 줄어들면 이익이 감소된다는 걸 보시면 되시죠. 그다음에 이걸 세 개를 다 뺀 거예요. 매출액 마이너스 지급 수수료 마이너스 종업원급여. 그래서 23년 1분기는 최근에 20년 2분기의 최저예요. 그렇게 해서 영업 적자가 발생된 사회고요. 한국은요. 근데 매출액은 이제 잘 나올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되시죠. 이 해당계 MB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적 개념으로 보시고 영업 적자가 지속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오히려. 그러면 제 중요한 매출액 추이를 체크하려고 하면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웹툰 쪽하고 이제 매출 연동 관계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를 보시면은 매분기마다 네이버 웹툰 쪽의 매출액을 별도로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 매출액을 분기별로 딱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에디슨 오퍼라고 요거하고 이렇게 매출액 상관관계를 체크해 봤어요.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거의 91.6%예요. 이거 바꿔야 되겠네. 91.6%. 70%만 넘으면 유의미한 상관관계잖아요. 근데 91.6%면은 상당히 밀접한 연동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한글요. 그래서 에디슨 오퍼, 그러니까 MBT의 매출액은 네이버 웹툰 매출액과 같이 간다 보시면 되시죠. 한글요. 그래서, 그래서 에디슨, MBT는 이제 웹툰 회사는 아닌데
이런 상관관계 때문에 네이버 웹툰이 이제 조만간에 상장한다는 24년도에 상장한다는 뭐 얘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데 전략 같은 거는 텔레그램에 석연을 적어놨는데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참조하시기 보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제 관건은 이제 상장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웹툰이 지금 적자니까는 BP를 이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유료화를 시키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고객사 이제 이탈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락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뭐 국내처럼 이렇게 뭐 쿠키나 네이버 웹툰 쿠키나 그런 것들을 이어서 시스템을 도입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정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목표는 뉴스를 보시면은 23년 초에 이제 상장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BEP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쪽에 23년 하반기 쪽에서는 하반기에 이제 유료화나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조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유료화를 하려고 하면은 국내 가처럼 이렇게 뭐 리어드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MBT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상관관계나 이게 보시면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에디슨 오펄이나 MBT는 네이버 웹툰하고 연관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시고 어떻게 보면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성장이 발생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외 쪽으로 같이 연계돼서 진출하게 되면은 MBT도 웹툰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고요, 그걸요. 그래서 K웹툰 성장하고 MBT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사연입니다. 요약하자면은 매출액 증가는 이제 네이버 웹툰이나 아니면 카카오나 아니면 리디북스 같이 이제 동반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매출액 성장 개연성은 주식스럽게 말씀드리는 요금은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관건은 이익률이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제휴사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실제로 가능성이 확정이 되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2분기 다른 것들 제쳐두고 어, 이번 분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주가도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시장에서 이렇게 별로 많이 이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CJ ENM이나 뭐 CJ CGV 때문에 오늘 콘텐츠들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는 같이 이제 엮여서 콘텐츠주나 이런 것들을 엮여서 빠지면은 저가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 무기 좀 안 좋아하고. 어저께 토요일날 JNTC보다는 이게 좀 쉽죠? 되게. 기업 내용이 간단하니까는. 유의하실 게 보이면은 이 마진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개연성은 없다고 보여요. 안 걸려. 성장주, 어떻게 보면 성장주 개념으로 보셔야지 이익 측면을 현금으로 측면에서 보시면은 안 되시고 대신에 현금으로 이게 안 좋더라도 소초동 사업이 매각이 되면은 뭐 부채비율이 확 낮아질 수 있고 그런 것들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부가적으로 그거를 고려하시면 되시고 네이버 쪽 웹툰 쪽하고
북미 쪽에 이제 유료하는지 IP하는지 그 행보를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게.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아니면 그때 토요일날 뭐 JNTC 그때 어려워서 그러시는지 질문사항 없으시던데 JNTC 뭐 질문하셔도 되시고요. 예. 이제 정리 잘 하셨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웹툰 관련주들 많잖아요. 직접적으로 뭐 DNC 미디어나 아니면은 키다리 스튜디오 그런 것들. 근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에서 이제 비껴나서 어떻게 보면 숨겨진 웹툰주 그렇게 보시면 되시죠. 저는 이렇게 시장에 뭐 잘 알려지지 않은 것보다는 이렇게 내면에 숨겨진 스토리가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실적에 관련돼서 연기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연기될 수 있는 그런 소외된 주식 숨겨진 스토리 갖고 있는 주식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웹툰 쪽이 이제 케이팝 쪽으로 해갖고 많이 떴잖아요 최근에. 근데 성장성 측면에 봤을 때 웹툰도 그에 못지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 쪽도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이게 좀 전면에 나설 시기가 있을 수도 있다 판단해요. 그러면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런 개념으로 아이디어로 소개시켜 드린 거니까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밤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